자, 파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응력 집중제로서의 흠집이 뭐에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얘의 곡률 반경에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곡률 반경. 그래서 이 곡률 반경에 의해서 얘네가 찢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취성 파괴가 아니라 연성 파괴에서 얘네들이 공액이 형성이 되고 이 표면에서 전단이 일어나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파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도랑 기계적 특성의 이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 예를 들어서 그 타이타닉호가 그 최초는 아니지만은 그 영국 리버풀 항에서 출발해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배로서 이제 뉴욕 항에 입항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빙산을 만나가지고 얘네가 부딪혀서 결국에는 얘네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왜 침몰을 하게 됐을까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물론 뭐 그냥 부딪혀서 침몰하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굉장히 추운 곳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힘을 받았을 때 그 부딪힌 곳이 배는 대부분 철로 되어 있는데, 철과 만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으면은 얘네가 그냥 이렇게 움푹 그냥 좀 들어가고 얘가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빙산을 만나서 그냥 적당히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움푹 들어가고 그냥 그 나갔으면은 얘네가 침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얘네들이 침몰이 됐다는 것은 이 빙산을 만나서 얘네가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것은 얘네들이 원래 있던 그 얘네들의 이 정도 이제 빙산을 만났을 때 얘네가 그 변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파괴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침몰을 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 침몰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빙산이 이렇게 부딪힌 것도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은, 철이 어느 DBT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 템퍼러처 이하의 온도에서 얘네가 변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상온 근처인데, 얘네가 철이 그 덕타일 투 브리틀 그 트랜지션 템퍼러처 이하가 되면은 원래는 그 연성이 좀 더 큰데, 연성보다는 그 이하의 온도에선 취성이 더 크게 됩니다. 취성이 더 크게 된다는 뜻은 얘네들이 외부에서 힘을 딱 받았을 때 그 연성이 더 큰 재료의 경우에는 변형이 계속 쭉 일어나고 나서 파괴가 됐을 텐데, 취성이 큰 재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변형이 일어나기보다는 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기보다는 바로 툭 하고 끊어지는 이러한 바로 프랙처로 가는 이러한 재료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성에서 취성의 변형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철의 경우에는 914도 이하에서 BCC 금속이다가 BBTT 이하에서는 얘네가 좀 더 취성을 나타내게 돼서 충격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낮아진다, 취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구리나 니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온도에 상관없이 얘네가 굉장히 높은 취성을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철에 비해서는 이러한 그 DBTT도 없고 좀 더 충격 에너지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 특성은 온도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얘네가 강도가 변하는데, 이 텐사일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일드 스트렝스, 그 다음 덕틸리티 이런 게 있으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연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텐사일 스트렝스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일드 스트렝스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네들이 덕틸리티는 낮아지는데 일드 스트렝스, 텐사일 스트렝스는 커진다. 즉 이 뜻은 얘네들이 취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얘네들이 우리가 똑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기계적 특성이 다르다. 자, 경도라고 이야기하면은 경도는 뭐냐? 간단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그 외부에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긁었을 때 얘네가 보통 이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치를 긁었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 그 상대적으로 파이느냐 아니면은 흠집을 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그 하드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드함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상대적 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경도가 높은 물질을 다이아몬드, 낮은 물질을 보통 이제 흑연에 가까운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흑연이 완전히 낮은 물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연필로 어디든지 다 쓸 수가 있죠. 그것은 흑연이 경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든지 얘네가 흠집을 내기보다는 흠집이 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얘네들이 이제 세라믹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도가 높은 애에 들어가고요. 지금 탄소가 적게 들어간 그 스틸의 경우에는 경도가 낮은 애들. 그다음 탄소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러한 철의 그 경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경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물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다? 경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온도와 기계적인 특성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특정 이 얘네들의 그 물성을 측정한 조건이 같이 이제 표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계적 특성은 쉽게 말해서 뭐를 생각하지 않은 거냐고 하면은 그 어떤 재료의 그냥 물성, 기계적 물성만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시간 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물성 측정을 하루 동안 측정을 하든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측정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딱 그 순간 얘네가 그 예를 들어서 물성을 측정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뭐 온도와 강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온도와 경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그런 그 물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물성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시간 텀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피로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할 그 크립의 경우에는 시간 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시간 텀은 맨 처음에 어떠한 변형을 주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응력을 주었을 때 얘네가 변형이 일어나는 또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시간에 의한 효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기계적 특성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때 그 단순히 얘네가 얘네가 세기가 뭐 세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재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장기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계적 특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그 어떠한 외부의 응력에 의해 측정을 했을 때 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시간이 길게 주었을 때 어떻게 파괴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것이냐 파괴가 일어날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로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계적 특성의 하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피로는 기계적 파괴의 90%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응력 변화에서 주요 인자는 뭐냐라고 한다면 진폭, 그다음 평균 응력, 그다음 회전 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응력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얘는 평균 응력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응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진폭을 나타내는 게 S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주기는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골부터 골, 그 다음에 여기 곡부터 곡까지의 똑같은 위치의 이동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최고 응력 또는 다음 최고 응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다? 회전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폭, 그 다음에 평균 응력, 회전 주기를 가진 어떠한 애들이 시간에 따라서 응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피로도에 대한 그런 파라메타를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피로의 고동은 지금 피로 한계가 있고 피로에 의한 크랙 발생이 있는데, 자, 피로 한계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철과 알루미늄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 철의 경우에는 지금 파괴가 일어나는데 응력의 크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응력의 크기가 있고 하나는 파괴에 의한 사이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응력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파괴에 필요한 사이클 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겠죠. 근데 응력의 크기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사이클을 아무리 길게 해도 얘네들은 안정적인 특성, 그러니까 피로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철에 대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알루미늄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응력의 크기가 크면은 파괴 사이클 수가 작고 응력의 크기가 작으면 파괴 사이클 수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지금 철의 경우에는 일정 응력 이하가 되면 상관관계가 없어지는데 얘는 그 완전히 그 레시프로컬이라고 해서 응력의 크기와 사이클 수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알루미늄에 대한 것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로에 의한 크랙이 발생을 할 경우에 얘네가 두 가지 이제 뭐 회전 샤프트의 파괴, 그 다음에 뭐 크랙의 발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크랙의 성장 조건의 경우에는 언제 얘네들이 크랙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하느냐. 자, 우리가 피로가 이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을 할 때도 크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크랙을 언제 이야기했죠? 앞에에서 얘네가 그 발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흠집에 의해서 얘네가 파괴가 시작을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얘네가 크랙에 의한 파괴가 발생을 할 때도, 피로에 의한 파괴가 발생할 때도 얘네가 크랙이 먼저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로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크랙이 발생을 하면은 피로에 의한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랙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가 피로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이런 쪽의 이런 그 일종의 그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응력 증가분, 크랙 길이 성장, 부하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크랙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에 의해서 얘네가 파괴가 잘 되는 것은 응력이 증가할수록, 크랙 길이가 증가할수록, 그 부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얘네가 파괴가 잘 된다, 그 피로에 의한 파괴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까지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크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거동을 보이는데, 크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무줄을 살짝 잡아 당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고무줄이 맨 처음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축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에 어느 정도 변형이 계속 일어나다가 시간이 더욱더욱 지나가면 얘네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크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줄에 텐션을 딱 장력을 줬을 때 그 상태에서 계속 뭐 이렇게 변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계속 장력을 받던 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바로 크립에 의한 현상으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변형이 될 때 처음에는 얘네가 다음만큼 1차, 2차, 3차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얘네가 이만큼 변형을 해요. 이만큼 변형을 하고, 두 번째는 얘네가 또 이만큼 변형합니다. 이걸 세컨더리 그 스트레인, 크립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이게 썰드, 그 털셔리,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시간에 따라서 완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지나도 변하는 변형률이 별로 크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세컨더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변하긴 변하죠.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하게 변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세컨더리 크립 리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리 터셔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마지막에 이제 점점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리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크립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다, 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립을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그 파괴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의 온도 의존성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가 그 똑같은 커브라 하더라도 낮을 때 이 TM의 경우에 멜팅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죠. 멜팅 포인트가 0.4 이하일 때 얘네는 다음과 같은 크립 거동을 보이고, 결국엔 온도가 얘네가 낮을 경우에는 크립에 따른 별로 큰 변형이 일어나지도 않고 변형에 의해서 파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더 높아진다, 계속 점점 온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큰 변화는 기울기가 점점 급격해지죠. 급격해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온도가 많이 높였을 경우에는 좀 더 가속화된 크립을 그 크립에 의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결국에는 크립에 의한 파괴도 온도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죠. 크게 우리가 알아본 것은 뭡니까? 변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파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우리가 알아본 건 두 개예요. 그럼 변형의 경우에는 탄성 변형, 그다음 소성 변형. 파괴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고려를 하느냐, 시간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얘네가 우리가 파괴가 될 때 두 개 있죠.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 와 취성 파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 인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그 다음 무슨 뭐 온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크게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간단히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의 대부분은 기계적 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가장 이제 오리진을 따져보면은 뭐 전기적 특성일 수도 있고 많은 특성일 수 있는데, 결국엔 얘네들이 디바이스가 파괴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적 특성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 디바이스의 특성, 특별히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재료의 기계적 특성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변형과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물론 이것이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뭐 100분의 1, 만분의 1도 설명한 것이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뼈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러한 뼈대를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떠한 디바이스에서의 특별히 내구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그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그 전기적 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